그날 이후 난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얻었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가족들의 걱정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순간 나는 삶을 잃어버렸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내 동창이랑은 그 얘기 좀 많이 나눴어? 집 가는 방향 같았잖아. 뭐 조금? 야, 정말 괜찮아. 예쁘고. 잘해봐. 내가 팍팍 한번 밀어줄게. 아유 잘하긴 뭘. 너 친구니까 나한테도 그냥 편하게 대해준 거지. 아, 진짜 넌 너무 조심스러워. 어쩔 때 팍팍 밀어붙인 것도 있어야 된다고. 야, 지금 오버올 기간이라 1날만 세웠는데 이때 여자친구 만들어둬라. 나중에 재가동 되면 시간 없어. 오전에 점검했는데 왜 그러지? 네네. 제가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1층에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나는 1라인 도하단 전압이 올라갔다는데 얼마나 상승했는지 측정해달라니까. 그거 좀 하고 올게. 나도 그럼 저거 복전됐으니까 정리하러 갈게. 수고해. 맞다. 얘 때문에 깜빡하고 그냥 갈 뻔했네. 이게 고압용이면 나머지 멀티미터는 500V까지밖에 측정 못할 텐데? 그날 이후 난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얻었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오늘 날씨 참 좋네요. 하늘도 예쁘고. 애들이 요즘도 아빠 일 나가지 말라고 안 그래? 같이 일하는 아저씨 다쳤는데 잘못하다 아빠도 다치는 거 아니냐고. 어찌나 아빠를 생각하는지. 그나저나 선배 팔꿈치는 완전히 다 나은 거예요? 화선 전문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받았잖아. 뭐 대충 낫긴 했는데 그때 감정사고 생각하면은 올라가기가 겁난다니까. 트라우마 생긴 거죠 뭐. 제가 작업할게요. 버킷 좀 올려주세요. 안전장비 잘 챙겼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끝낼게요. 귀찮아. 덥다야. 빨리 끝나고 가자. 예, 알겠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을 현실로 만들어버렸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형이나 일어나봐. 형이나.
오늘 현장이 좀 머네요. 그지? 야, 날 저물기 전에 후다닥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지? 네. 오늘 어머니 생신이라고 그랬지? 네, 형네 가족들이랑 어머니 모시려고 식당 예약했어요. 야, 이거 막내 아들 많이 기다리시겠다. 얼른 마치고 가자. 예. 다행히 오늘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따 올라가서 무정전으로 불량 CS 교체 한번 해볼래? 예, 한 달 내내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작업은 간단하니까 한번 맡겨볼게. 저 COS 안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네. 내가 가서 찾아올 테니까 이나선하고 교체하고 있어. 네. 그래. 예. 오케이. 리드선 죽었으니까 걸어놔야겠다. 리드선 철거 다 했는데 왜 안 오시지? COS부터 철거해놔야겠다. 어떻게 잘 챙기다니? 왜 그랬어? 왜? 잊어먹을 게 따로 있지. 그 순간 나는 삶을 잃어버렸다.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폈다면 막을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날 전기는 우리의 일상에서 물과 공기처럼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라진다면 그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은 제한된 경로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때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편리하지만 위험한 전기,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전기 작업은 크게 정전 작업과 활선 작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실까요? 우선 정전 작업이라 함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로의 전기를 차단하고 실시하는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수리,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는데요. 작업 구간의 전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정전 작업은 원론적으로 작업 중에 감전 사고는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면 전로 또는 그 지지해자를 점검, 수리, 청소하는 때에 정전 없이 충전된 전로를 직접 취급하는 것을 활선 작업이라고 합니다. 활선 작업은 충전부를 사람이 직접 다루기 때문에 접촉이나 섬락으로 인한 감전과 화상, 추락 등 중대자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야말로 전기의 위험성을 항시 안고 있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송배전 공사로 인한 감전 사고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 무엇보다 높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무려 177명의 송배전 작업자가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찍이 활선공법을 도입했던 해외 선진국들은 2000년경부터 도구를 이용하는 간접 활선 공법으로 바꾸고 부득이 활선이 필요한 작업은 로봇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2001년부터 도입한 활선 공법을 거듭되는 관련 사고 때문에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손이 직접 닿는 활선 공법의 위험성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배전 작업자 감전 사망률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배전 작업자 감전 사망률은 미국의 31배에 달합니다. 공법의 위험성 때문에 활선 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력과 철저한 안전의식이 그 어떤 작업보다 중요합니다. 소홀히 한 안전점검과 작업 중에 잘못된 판단은 치명적인 사고로 직결되니까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처럼 위험한 활선 작업을 포함한 전기 작업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활선 작업, 정전 작업 등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에서 가장 큰 유해 위험 요인은
감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활선 작업에선 충전부의 신체 또는 도구나 설비가 접촉하는 경우는 물론 고전압 전로에는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섬락 등으로 감전될 수 있습니다. 정전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충전부가 없어서 안전하지만 갑자기 통전되거나 선로에 잔류 전하가 남아있다면 감전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감전재해를 부르는 다양한 원인들을 앞서 만났던 재해 사례 속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해 사례는 고전압 버스바에 저압용 멀티테스트기를 접촉시키면서 쇼트에 의한 스파크로 작업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였는데요. 측정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진행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고압 전로의 정전 상태를 확인할 땐 그 전압에 적정한 고압용 테스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저압용을 사용했었죠. 작업자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고압반과 저압반은 독립된 별도의 전기실에 위치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한 공간에 위치할 경우엔 색상을 구분하거나 고압반에 별도의 잠금 장치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사람의 실수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 사례는 활선 작업 중 작업자가 활선에 직접 접촉하여 감전 사고를 당한 경우였는데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었죠. 실제로 감전 위험이 있는 활선 작업에서 절연용 보호구 착용을 잊거나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해 사례는 컷아웃 스위치, COS 교체 작업 중 인하선과 브레킷에 접촉되어 발생한 감전 사고였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작업자는 리드선을 철거한 후 활선인 인하선을 버킷에 걸쳐두고 절연용 장갑을 벗은 채로 COS 교체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불리한 인하선은 활선이기 때문에 신체가 닿지 않는 곳에 두어야 되는데 아마도 브레킷에 걸쳐두고 작업을 진행한 것은 전기가 살아있음을 착각했거나 통전 경로가 형성될 수 없으리란 막연한 확신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더라도 절연 장갑만 꼈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작업 관리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활선 작업은 작업자의 숙련된 기술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데 초보 작업자를 감시자도 없이 작업에 노출시키는 상황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충전 전로에서 COS 등의 교체 작업을 할 땐 작업 계획서와 절차에 맞게 진행하되 작업 지휘자의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COS 덮개, 절연 방호관, 절연 고무판 등의 절연용 방호구를 활선 부위를 충분히 방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접근 한계 거리를 유지하며 작업을 진행해야 되고요. 물론 작업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 작업 중 감전 사고의 원인들을 짚어봤는데요. 전격으로 인한 감전이 전기 작업의 1차 재해라면 떨어짐은 대표적인 2차 재해 유형입니다. 따라서 전주와 같이 높은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떨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 추락 방지망 설치 등 방호 조치를 하거나 안전대와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 작업은 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뿐 아니라 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에 의한 건강장애도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활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조사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작업자가 전체 작업자의 72%에 달했는데요. 이처럼 전기 작업으로 인한 재해 위험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작업 환경 개선과 작업자 건강 관리에 대해 모든 주체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기 작업은 순간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텐데요. 우선 작업 구간을 정전시키고 작업을 수행하는 정전작업 안전수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전작업은 감전으로 인한 사망재해를 초래하거나 단락으로 인한 스파크 및 화상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 실시하는데요.
폭발 위험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거나 설비 오동작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정전 작업이 필요하죠.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재해로부터 훨씬 안전할 거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방심으로 인해 대형 사고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전 작업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의 작업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설비 교체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잘못된 전원 투입과 차단은 자칫 설비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정전 작업 승인을 받았는데요.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우선 모든 전기 작업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전기 작업은 법으로 정한 자격 및 면허를 갖춘 전기 기술자가 해야 되고요. 해당 전압이 50V를 넘거나 전기 에너지가 250A를 넘는 경우에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짧은 시공 경험이나 잘못된 작업 방법으로 전기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행동일 수 있어서 작업 계획서 작성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다음에는 도면이나 배선도를 통해 정전 범위 및 공급 전원 위치를 확인하고 작업 지휘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안전수칙 및 작업 계획을 주지시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전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 당연히 전원 차단부터 해야겠죠. 작업 대상 전원의 모든 극을 차단해야 되는데 고전력 차단기에 접촉할 시엔 적정 보호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담당자 외 다른 사람의 전원 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조작 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충전 요소가 있는 경우 잔류 전하를 방전시킵니다. 그런 다음 검전기를 사용해 작업 장소의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요. 유도 전압과 역송전 등 예측하지 못한 전압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해서 단락 접지를 실시합니다. 단락 접지 기구는 충분한 용량을 구비한 것이어야 합니다. 안전조치가 끝났으니 이제 하려던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작업 중에도 단락 접지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줍니다. 작업을 마친 후엔 단락 접지 기구를 제거하고 전기기기나 설비가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 조건인지를 확인합니다. 모든 작업자가 충전부로부터 떨어졌는지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 잠금 장치와 표지를 제거해 주는데요. 설치했던 작업자가 직접 제거하도록 합니다.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이렇게 전원을 투입하면 정전 작업은 안전하게 마무리됩니다. 전기 작업은 올바른 작업 방법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절연용 보호구 착용이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인데요. 충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충전 전로 인근에서의 차량, 기계 장치 작업, 정전 전로에서의 전기 작업 등 각각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종류와 재질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요. 사용하기 전 흠이나 균열, 파손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했을 시엔 정비 또는 교환하도록 합니다. 특히 활선 작업의 경우 개인 보호구 착용은 물론 감전 위험이 있는 노출 충전부에 대한 절연용 방호구 설치와 활선기구 사용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보호구 및 방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활선 작업 관련 안전수칙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작업 중 작업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전기가 통할 수 있는 재료나 공구를 통해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땐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를 사용합니다. 절연이 되지 않은 충전부나 그 인근에 작업자가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책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런 조치가 곤란할 땐 위험을 경고하는 감시인을 배치해야 됩니다. 작업 중 접근 한계거리 유지도 중요합니다. 절연 보호구를 철저하게 갖추고 차량 버킷 등의 방호 조치가 적합하게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지 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 300cm 이내로, 대지 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전기는 밤 시간대 활동을 가능하게 시간적 영역을 확대하고 실내와 지하 활동을 가능하게 공간적 영역을 확대했으며 기계 문명의 극대화와 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전기가 일상 곳곳에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전기 작업 종사자들의 역할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전의식 부재, 제도적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하면서 전기 작업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더불어 안전의식을 다시금 다져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곧 안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보았다면 현장에서 바로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조심하고 나부터 먼저 실천할 때 안전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평소랑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작업자가 새로 왔거든요. 여기 오네요. 우리 신입사원. 안녕하세요. 혹시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은 받으셨나요?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이요? 크레인처럼 위험한 기계로 작업을 할 때는 별도로 16시간의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그 교육이요? 현장 투입 전에 4시간 받았습니다. 그럼 12시간은 아직 안 받은 거네요? 아, 그게... 괜찮아요.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받으시면 되거든요. 교육 내용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대한 사항, 화물의 취급, 작업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안전하게 조심해서 일하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어지는 안내를 통해 교육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 확인해 보세요. 우리 산업 현장에는 불안전한 환경과 행동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작업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해당 작업의 유해 위험성, 안전한 작업 방법 및 수칙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당 작업의 종류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규정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이와 관련한 특별교육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이런 특별한 교육, 이른바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무엇일까요? 6하원칙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언제 하죠? 교육은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데요. 교육 시간은 16시간 이상이지만 4시간 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12시간을 3개월 이내 나눠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교육장에서 해야 할까요? 적합한 교육 교재와 적절한 교육 장비를 갖춘 곳이라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집체 교육, 현장 교육, 인터넷 원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죠.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은 크레인 작업, 거푸집 동바리 작업, 맨홀 작업, 로봇 작업 등 38개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8의 2를 참조하세요. 교육에 필요한 자료는 공단의 안전보건 자료실 활용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나요? 사업주가 직접 해야 합니까? 교육은 사업장 자체로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교육 위탁기관을 통할 수 있는데요.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육 실시에 대한 확인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변경 교육도 있는데 이런 교육까지 받아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위험도가 특히 높은 작업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사고의 빈도도 높고 일단 발생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교육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면제 조건은 없나요? 해당 작업의 교육을 받고 6개월 이상 경험자라면 이직하거나 사업장 배치 전환이 되더라도 1년 내에 다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게 될 때는 기준 시간의 절반 이상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동일한 도급이 내 사업장 내에서 소속이 바뀌더라도 업무가 같다면 교육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도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특별안전보건교육에 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인지하시고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는 생명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입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 검색하기. 포털 사이트에 안전보건공단을 입력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코샤.or.kr을 입력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홈페이지의 통합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안전보건 자료 및 안전보건 정보를 직접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검색창에 지게차를 입력하면 이렇게 지게차 안전 작업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길잡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공정별 유해 위험 요인, 안전 작업 방법, 법령 정보, 재해 사례가 제공되고 있죠. 그리고 공단에서 발간되는 최신 자료, 인기 자료, 추천 자료 등 안전보건 자료를 한 곳에 모아놓은 자료 창고인 안전보건 자료실도 있는데요. 검색 및 단계별 클릭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자료 검색하기.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손쉽게 손안에서 안전보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한 후 위기탈출 안전보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세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안전보건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고 포착, 다국어 회화, 응급조치, 안전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산업 현장의 안전, 스마트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의 종류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전보건 자료실의 주제별 자료에서 안전보건 표지를 클릭해보세요.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포스터와 표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교육 등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를 업종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과 재해 사례를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정보가 담긴 월간지와 웹진을 발행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구독 신청 시 월간지는 우편으로, 웹 매거진은 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포스터 등 각종 자료들을 편하게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바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를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택배로 받아보는 서비스인데요. 우선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고 받아보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담아줍니다.
오른편에 담은 자료들 보이시죠? 원하는 자료를 다 담았는지 확인하고 자료의 수량을 조절한 후 배송 신청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업장 주소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신청 후 2일에서 3일 이내에 신청한 자료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